여러분,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일본의 버블 붕괴 직후 전 세계 50위 기업 중에 약 30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30여 년 만에 인상을 하게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최대한 막는다고 하면서도 1480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환율, 여기서 사람들의 미래는 경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일본이 이번 달 12월 19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금리 조정이 아닙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거의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로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온 나라죠. 특히나 외환 보유액은 중국에 이어 2위이고 지난 34년간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은 수십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고 일본이 드디어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시대를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숫자보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엔캐리에서 N은 일본의 엔화를 뜻하는 것이고 캐리는 금리가 싼 통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거나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들고 가는 것. 그래서 엔캐리는 엔화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본에서 싼 금리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라든지 글로벌 주식, 신흥국 자산, 그리고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들, 이런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구조가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떠받친 자금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자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일본의 금리 상승이 되면 엔화 강세 압력이 되는 것이고 빌린 엔화를 갚는 비용이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엔화로 투자를 했던 자산들, 즉 위험 자산을 팔고 이 자산을 현금화를 할 것이고 그 현금화는 엔화로 되돌리게 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폭락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돈들이 이동하는 과정이고 자산 가격이 재정렬되는 구조입니다. 저와 우리 헌터 가족분들은 이런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보고 있는 거겠죠. 혹시나 이런 돈의 흐름을 알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 한 번이라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실 겁니다. 왜 하필 엔화냐? 여러분, 이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일반적인 일본 경제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 풀려있던 가장 싼 돈의 성격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주식이 출렁이고 플라자 합의 이후 숨죽였던 일본이 다시 깨어나는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달러가 초강세일 때 일본은 수출 물품으로 돈을 쓸어 담았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때 당시에 소독, 프랑스와 영국, 이런 세계 경제 강대국들이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달러의 가치가 너무 세다, 우리 수출 다 죽는다, 환율 조정하자. 여기서 나온 게 바로 플라자 합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플라자 합의를 한 당시 1달러는 240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년 뒤에 1달러는 120엔이 되죠. 엔화의 가치가 2배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엔화가 강해지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이 박살이 나고 경기 침체로 돌아서고 일본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금리 인하를 하고 돈 풀기를 하고 유동성 폭탄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는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생겨나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과 짐 로저스, 이 두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인물 조지 소로스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조지 소로스의 회사 퀀텀 펀드는 플라자 합의를 할 때부터 이미 환율과 금리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고 일본에 이어 유럽의 환율 메커니즘인 ERM의 구조적인 약점을 공략해 30여 년 전에 하루 만에 10억 달러라는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조지 소로스가 얻은 별명이 바로 영국의 영란 은행을 무너뜨린 남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에서 CIO, 즉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로 있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입니다.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퀀텀 펀드 이외에도 조지 소로스의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핵심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고 이때 조지 소로스의 투자 철학을 바로 옆에서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T-스퀘어 그룹이라는 회사도 차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조지 소로스와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 환율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이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이 미국의 플라자 호텔을 인수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992년도의 영화 나홀로 집에 2를 보시게 되면 케빈이 혼자서 뉴욕 여행을 하다가 어떤 호텔 안에 들어가죠. 이때 케빈이 누군가에게 길을 묻게 되죠. 나홀로 집에 2에서 카메오로 출연했던 이 사람, 바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 호텔의 주인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일본의 버블 붕괴 직후 전 세계 50위 기업 중에 약 30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30여 년 만에 인상을 하게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최대한 막는다고 하면서도 1480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환율, 여기서 사람들의 미래는 경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많은 정보 이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봐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